말씀드린 거고요. 단일화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유불리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효석 후보님도 제가 존경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알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신 게 이제 3월 11일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게 또 4월 5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인데 상식적으로 그 대변인을 맡으셨을 때는 이제 지사 출마를 결심하지 못한 상태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짧은 기간에 이게 지사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동기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기도의 고민은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경기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지는 제가 경기도 성남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4년을 봉직했던 그곳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지난 4년간 많은 국민분들이 도민분들이 힘들어했는지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직책과 관계없이의 고민은 늘 품고 있었고요. 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승리했을 때 저는 정권교체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막상 보니까 정권교체가 다 된 게 아니더라고요. 미완의 정권교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대 민주당은 어떻게든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민주당의 180석 가까운 완력을 행사하려 했고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상대당을 보면서 저희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요체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전쟁의 시작과 함께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마무리 투수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당의 요청을 마냥 저희 길만 고집하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일하게 저희 일생과 저의 정치적인 평안함을 구가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 이제 당시 김은혜 대변인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뭐 공고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실제로 윤석열 당시 당선인으로부터 지사 출마를 뭐 지시받거나 권고 받으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전에는 없으시다. 그럼요. 네. 그 관련해서 이번에 그 경기지사 경선 때 그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 59명 중 53명이 이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네. 이게 뭐 다 윤심이 움직인 방증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협위원장님들이 저를 지지를 하셨던 건 저는 당협위원장님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신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상당히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과연 어떤 후보를 뽑아야 본선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만이 경선에서 주안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결과가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고 오로지 본선 경쟁력, 그로 인한 저희 국민의힘 새 정부의 힘 있는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 부분을 보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5월 2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일산, 안양, 경기 지역 네 곳을 방문했는데 네. 이때 이제 후보님이 당선인의 모든 일정에 동행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 현장 방문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토록 하기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를 지금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그 전에, 즉 당선인 시절에 충남도에 가서 지역 현안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승조 지사, 이시종 지사도 함께 동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 시장 후보들의 선거를 도와주며 개입했다는 것인가요? 저는 도지사 후보라면 당연히 우리 도를 위해서, 즉 경기도를 위해서 예산과 재정과 인원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이라면 땅끝까지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지사 후보의 본분이자 마음 자세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의 현안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그리고 경기도 주민분들의 가장 고통 같은 문제였던 교통 현안인 GTX 추진 경과와 관련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새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협력을 제가 도출해서 설득해서라도 얻어와야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에 필요한 도지사는 새 정부로부터 힘을 끌어올 수 있는 여당 도지사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초조함의 발로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예, 김정아 디렉터께서 이게 언론인 선배신데 초반에 아주 강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역시 우리 김은혜 후보 대단하십니다. 아주 답변 잘하시죠. 예, 평소에 그 아주 발군의 순발력과 논리력 이런 걸 잘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는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리더가 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의 뭐 작은 국가 규모의 광역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지금 초접전 지역이어서 정치적인 판세에 대한 전망과 또 정치인 자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태호 실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기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고요. 특히 대선 2라운드 대리전 양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재명 전 지사하고 안철수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게 전체 경기지사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현재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본선이 시작이 되면서 판세를 보기에는 너무 이 일정상 한 분 한 분 만나 뵙는 부분이 절박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겨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고 주민분들이 받아주신 판교에서 출근길 인사를 드렸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판교의 테크노밸리의 산 증인이기도 해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라고 하는 분당 판교에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분들에겐 분당 그리고 각 경기도의 31개의 시군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미래를 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님은 분당갑에 나오셨으면 훨씬 더 멋진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을 직접 설계하셨고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대장동을 평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장동 문제에서도 그리고 성남시장으로서 또 주소지를 분당에 두고 계시는데요. 연고가 있다는 점에서도 당당했다면 분당갑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인천 계양에 연고가 없는 곳에 그리고 지금 경찰의 수사가 목전에 치닫는 상황에서 마치 등을 보이고 가신 모습은 많은 경기도민 특히 분당의 주민분들이 섭섭해하시고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많은 도민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강용석 후보 문제인데요. 네. 이게 단일화 문제가 앞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김은혜 후보는 그 도민 당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경청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여쭤봤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와 지금이나 사실 달라지거나 마음이 변한 건 없습니다. 당원분들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행보 그리고 저의 정치적인 결정 하나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인 만큼 무겁게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단일화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유불리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님도 제가 존경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다시 지난 4년간의 경기도민에 대한 폭정을 반복하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이 고개를 가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한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서 존중하는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경청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형식을 넘어서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분들이 이번 선거에 필승이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박감을 갖고 계신 분들과 제가 어떠한 경로로든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용석 후보에 대해서 존경하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한 마음일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나 이 존중한다. 비합리적 발언이라든지 좀 극우적인 행태라든지 이런 모습에까지도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제 공국장님이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동료로서 이 건국장님은 늘 답변 너머로 일보다는 서로의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이야기한 것이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불편한데요.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신고 재산이 김 후보께서 225억 원으로 네네.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 상당 부분은 남편의 대치동 건물 지분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본인을 경기맘이라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중학생인 아드님이 지금 미국에 있는 보딩스쿨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그 경기도 유권자들이 상당한 좀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재산과 관련해서는 늘 마음이 무겁고 왠지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시절이 그렇게 유복한 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 남편이 저희 시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속받은 유산이 있다는 게 그렇게 큰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선 상당히 제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는 늘 마음이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부담감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아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려고 했고 더 절박하게 국민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제가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꾼이 되고자 더 저를 재촉하고 그리고 뛰게 했던 그런 기제였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